녹정기, 김용원저, 제6권 7장. 7. 천지회의 영웅들과 짜고 연적 정극상을 혼내주다. 아가는 흥분해 있었다. 나는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시별이 길을 나아가자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일면서 수십 필의 말이 뒤쫓아왔다. 아가는 얼굴에 대뜸 기쁜 빛을 띄웠다. 그러나 그 수십 필의 말은 그들을 스쳐 지나갔으며 조금도 멈출 기색이 없이 앞으로 달려갈 뿐이었다. 아가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다. 위소보가 말했다. 애석하다 애석해. 그게 아니었군 그래. 아가가 말했다. 뭐가 애석하다는 거예요? 위소보가 말했다. 전공자가 뒤쫓아오지 않는 것이 애석하다는 말이요. 아가가 말했다. 그가 쫓아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위소보가 말했다. 어쩌면 그가 그대한테도 대만으로 놀러 가자고 청할지도 모르지. 아가는 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군하는 아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소보를 꾸짖었다. 소보, 자꾸만 뚱딴지 같은 말을 해서 너의 사절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라.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그는 다시 말했다. 천하의 왕손공자들은 처와 첩들을 3명이나 4명 또는 8명이나 9명씩 거느리니 그야말로 가장 양심 없는 사람들이지. 그 4명의 아리따운 소저들도 대만에 들어갔다 하면 아무래도 나오기 힘들 것 같더군. 그 전공자는 절강성과 복건성에 가서 몇 명의 미녀들을 더 데리고 군하는 호통을 쳤다. 소보야. 위소보는 말했다. 예. 세 사람은 정오 무렵 길가에 있는 조그만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일면서 다시 수십 필의 말이 서쪽에서 달려왔다. 이 일행들은 국수집 문 앞에 이르러서 말에서 내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쳤다. 닭을 잡고 쇠고기를 자르시오. 국수를 빨리 만들어 주시오. 그들은 다투어 자리에 앉았다. 위소보가 보니 모두 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서천천, 전노본, 관한기, 이력세, 풍재중, 고원초, 현정도인, 번강 등 천지회 청목당의 고수들도 있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어젯밤 나는 그 모임에서 몇 마디의 말을 하고 욕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고 또 그들은 나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이라 반드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어찌하여 다가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내가 나서서 아는 척을 하게 된다면 갖가지 일들을 줄줄이 말하여야 될 것이다. 거기다가 내가 다른 사부님을 모시게 된 것을 보면 그들은 매우 언짢게 생각할 것이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즉시 몸을 비스듬히 돌려 시선이 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잠시 후 서천천 등이 요구하는 술과 음식들이 나왔다. 사람들이 젓가락을 들고 막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더불어 한때의 사람들이 객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닭을 잡고 쇠고기를 잘라서 빨리 국수를 만들어 주시오. 아가가 기뻐서 부르짖었다. 아, 전공자가 오셨어요. 이 한때의 사람들은 정극상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정극상은 아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재빨리 다가와 입을 열었다. 진소저, 사태, 그대들은 여기에 계셨군요. 저는 여러 곳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국수 가게는 무척 협소했다. 천지회의 군웅들이 6탁자에 나누어 앉고 아가 등 3사람이 한 탁자를 차지하여 이미 빈 탁자가 없었다. 전공자의 시종 한 명이 서천천에게 말했다. 이것 보시오, 늙은이. 당신네들이 좀 함께 모여 앉도록 하고 몇 개의 탁자를 양보해 주구려. 어젯밤 살기대회에서 정극상은 명나라 복색을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관계로 서천천 등도 그를 알아보았다.
천지회는 연평 군왕에게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자리를 양보할 뜻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종의 말이 무척 무례하였는지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울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현정도인이 말했다. 제기랄, 내가 뭐냐? 이력세가 눈짓을 하며 나직이 말했다. 모두 한 집안 사람이니 그와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양보해 줍시다. 그 즉시 서천천, 관한기, 고원초, 번강 네 사람이 몸을 일으켜 풍제중의 탁자 곁으로 다가가 앉았고 한 탁자를 비워주었다. 이때 정극상은 이미 군안의 탁자에 앉아 있었다. 아가는 위소보를 노려보며 말했다. 거짓말을 하다니. 무슨 전공자가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위소보는 재빨리 그 말을 가로챘다. 전공자께서 오셨으니 그대는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겠고 또 내가 있으니 국수를 먹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좋소이다. 그는 서천천의 곁으로 가서 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모두들 나를 아는 척하지 마시오. 서천천 등은 그를 발견하자 모두 다 놀라워하면서 기뻐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호에서 노련한 사람들이었고 기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가 그와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모두들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다시 나직이 말했다. 우리들은 그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서셋째 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서천천은 몸을 일으켜 이력세의 자리로 가서 나직이 말했다. 본당의 위 향주께서 왕림하셨소. 그런데 모두들 모르는 것처럼 하라는 분부시오. 이력세 등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저 술과 음식을 들면서 속으로 하나같이 기뻐했다. 삽시간에 모든 탁자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 전해지게 되었다. 저쪽 탁자의 정극상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사태, 어젯밤 모임에서 영웅호걸들은 저를 복건성의 맹주로 추대했습니다. 모두들 대사를 논의하느라고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내가 객점으로 가 그대들을 찾으니 그대들은 이미 떠났다기에 뒤를 쫓아왔는데 다행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군요. 군하는 말했다. 전공자 축하하오. 하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기밀대사는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들먹이지 않도록 하시오. 정극상은 말했다. 예. 다행히 이곳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 시골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 천지회의 군웅들은 모두 다 시골 농사꾼 차림을 하고 있었고 하나같이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곡괭이와 삽자루 같은 것을 지니고 있었다. 어젯밤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극상은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위소보는 고개를 숙이고 국수를 먹으면서 나직이 말했다. 저 녀석은 너무 기고만장하오. 이 며칠간 하간부 곳곳에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우리 천지회는 그들 때만 연평왕부의 부하라고 해서 총타주도 그를 보게 되면 공손해져서는 숨도 크게 못 쉴 뿐만 아니라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한다는구려. 그리고 우리 무슨당의 향주체 노형은 옛날 그의 할아버지의 마부였고 무슨당의 향주 이 노형은 그의 할아버지의 요강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관한기는 노해 말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었소? 제 향주와 이 향주는 국성야의 부하였지만 모두 다 싸움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운 군관들이었는데 서천천은 나직이 말했다. 관형, 음성을 낮추시오. 관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청목당의 윤향주를 비난하는 나쁜 말들을 했소이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윤향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 녀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그렇소. 그 윤가는 무공이 얕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는 터라. 나는 이미 그가 목숨을 오랫동안 보존하지 못할 줄 내다보았소라고 말이오. 관한기는 분노가 극도로 치솟아 손을 들어 탁자를 힘주어 내리치려고 했으나 서천천의 손이 빨라 대뜸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위소보는 군웅들이
연평왕부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정극상 녀석은 왕야의 아들이니 만약 크게 이간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충동질하여 손을 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속으로는 기뻤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깊은 우려의 빛을 띄우고 말했다. 저 녀석이 터무니없이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길을 오면서 멋대로 까불며 우리 천지회의 많은 기밀대사를 말했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암호를 말하고 뭐냐 그 지진고강 일파계산청 고수를 읊으며 스스로 홍화정의 맨 꼭대기에 앉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총타주는 6개의 향을 피우는데 그는 7대의 향을 피운다고도 했소.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상세히 설명을 하기도 했지. 군웅들은 일제히 고개를 흔들었다. 천지회의 기밀을 이토록 누설하였다가 만약 조정의 앞잡이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지회의 형제들은 모두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었다. 정극상의 태도가 경박하고 또 데리고 있는 시종들이 기고만장한 것을 보면 위소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조금 전 그가 한 여자에게 큰 소리로 어젯밤 살기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며 의기양양해서는 자기가 복권성의 맹주로 추대되었다고 떠버리지 않았는가 말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그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할 것 같소. 그렇지 않으면 일이 크게 잘못될 것 같소이다. 군웅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풍재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풍형이 그를 때려주도록 하시오. 그러나 너무 심하게 때리지는 마시오. 그저 버릇을 가르쳐주는 정도로 끝내시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서서 싸움을 막을 테니 풍형은 일부러 나에게 져주구려. 풍재중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전노본, 어젯밤 그대는 모임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은 아마 그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오. 전노본은 나직이 말했다. 예, 내가 먼저 피하도록 하지요. 전공자의 시종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는 자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한 사람이 천지회의 군웅들 탁자에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서천천의 등을 가볍게 밀면서 말했다. 이것 보시오. 저쪽에 빈자리가 있군. 당신네들은 이 탁자를 비워주시오. 서천천은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말했다. 탁자를 하나 양보해도 부족하단 말이오? 나는 돈 있는 집의 공자 나부랭이가 세력만을 믿고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을 가장 꼴사납게 여긴단 말이오. 그는 기침을 쿨럭하더니 짙은 가래를 정극상을 향해서 내뱉었다. 정극상은 아가와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 그리하여 바람소리를 느꼈을 때 짙은 가래는 이미 뺨에 떨어지려는 찰나였다. 그는 급히 얼굴을 돌렸으나 그 가래는 목덜미에 떨어졌다. 끈적끈적한 것이 무척 불쾌했다. 그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서 닦고는 크게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다. 몇 명의 시골 무지렁이들이 이토록 무법천지로 노는구나. 얘들아, 때려주어라. 한 명의 시종이 서천천에게 주먹을 내질렀다. 서천천은 부르짖었다. 어이쿠. 주먹이 그의 앞면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뒤로 나가 떨어졌으며 일부러 낭패한 꼴로 쓰러져서는 부르짖었다. 사람 죽인다, 사람 죽여. 정극상과 아가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풍재중은 몸을 일으키고 정극상을 손가락질하며 호통을 내질렀다. 뭐가 우습소? 정극상은 노해 부르짖었다. 내가 웃건 말건 내가 참견할 바 아니다. 풍재중이 손을 뻗쳐 철썩하고 심하게 정극상의 따귀를 갈겼다. 정극상은 놀람과 분노에 치를 떨며 잇따라 2대의 주먹을 내질렀다. 풍재중은 왼쪽을 피하고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더니 냅다 등을 돌려서는 문 밖으로 달아났다. 정극상은 뒤쫓아갔다. 그는 풍재중의 얼굴을 노리고는 주먹을 내질렀으나 풍재중은 비스듬히 몸을 날려 피해버리고 말았다. 풍재중은 위소보의 뜻을 알고 있었다.
될 수 있으면 이 전공자로 하여금 추한 꼴을 보이게 하여 그의 기염을 꺾어놔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동쪽에서 주먹을 내지르고 서쪽에서 발길질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싸움을 이끌어 나갔다. 서천천은 부르짖었다. 우리 하남 보구산 호걸들의 위풍을 저 어린 녀석의 손에 꺾이게 할 수는 없지. 군웅들은 덩달아 호통을 내질렀다. 모두들 이 젊은이를 희롱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결코 상대방이 자기들의 내력을 알아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호통소리와 부르짖는 말씨도 어느 정도 분수를 지켜 그의 가문에 욕되는 말은 반마디도 짓거리지 않았다. 이력세는 호통을 내질렀다. 우리 보구산에서는 이번에 한 건을 하려고 나왔는데 마침 일을 시작하자마자 금을 두르고 은을 감은 녀석을 만나게 되었군. 그를 잡아가서는 그의 애비에게 100만 양의 은자를 내놓고서 아들을 찾아가도록 해야지. 전공자의 시종들은 공자가 시골뜨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호통을 치는 것을 듣고는 보구산의 산적들인 줄 알고 즉시 무기를 뽑아들고 공격을 해갔다. 서천천, 번강 현정도인 고원초, 관한기, 이력세 등도 일제히 손을 써서 대뜸 신나게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전공자의 그 시종들은 모두 연평왕부에서 엄선한 위사들이었지만 어찌 천지회의 군웅들을 따를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수일 전 라마들에게 손과 발이 분질러지고 하나같이 몸에 상처를 입었던 바 몇 합을 싸우기도 전에 모두 제압을 당하고 말았다. 천지회의 군웅들은 손에 사정을 두었으며 그저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를 뽑아서는 그들을 에워싼 채 칼을 들고 감시를 했을 뿐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저쪽의 정극상은 10여 합을 싸우고 있었는데 풍제 중에 손발이 우둔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것이 하반신이 온전하지 못한 듯 보이자 즉시 정신을 돋워서는 한평생 쌓은 절기를 모조리 펼쳐냈다. 그는 아가의 앞에서 무공을 자랑하고 싶었고 미인의 주목을 받고 싶어 바람이 일도록 주먹을 뻗쳐내고 파공성이 나도록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등 한 수 한 수마다 있는 힘을 다했다. 풍제중은 그저 겨우 막아내는 도리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듯 했으며 종종 위기일발의 순간에 간신히 상대방의 공세를 피하곤 했다. 아가는 보기가 초조한 듯 연신 부르짖었다. 아이고 애석하군. 조금만 더 뻗쳤더라면 좋았을걸. 위소보는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사부님, 어르신께서는 몸이 완전히 낫지 않으셨습니다. 저들 대도적들은 흉악하기 이를 데 없으니 전공자가 만약 진다 하더라도 어르신께서는 나서지 마십시오. 아가는 노해 말했다. 그가 완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어째서 진단 말이에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는군. 군하는 미소 지었다. 이 사람들은 전공자에 대해서 별로 악의가 없는 것 같구나. 그저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 한 분의 적수는 무공에 있어서 전공자보다는 훨씬 고강한 편이다. 아가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물었다. 사부님, 사부님께서는 저 강도의 무공이 전공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군하는 미소했다. 두말할 필요가 있느냐? 저 사람의 무공은 정말 뛰어나다. 아무래도 보구산의 강도 같지는 않다. 만약 그들이 진짜 강도라면 함부로 떠버리며 사람을 잡아가서는 돈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사부님의 안목은 고명하군.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제자가 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권해볼까요? 아가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그대가 나선다고 해서 그들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재간이 있어서 그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저 강도들의 무공은 고강하지만 권법에는 적지 않은 빈틈이 있어. 전공자는 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10초 안으로 반드시 그를 때려 도망치도록 만들 수 있어. 군하는 그의 무공이 얕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상야릇한 방법이 있어서 충분히 승리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저 한패의 사람들은 본래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 그들의 목숨을 해치지 않도록 해라.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비열하게 몽환약이나 쓰고 독 같은 것을 뿌리는 수단은 만약 생사 고비길에 접어들지 않는 한 결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는 이미 우리 철건문의 문화이니 본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짓을 하면 못 쓴다. 위소보는 말했다. 예. 사부님 말씀에 따라 결코 그들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않겠습니다. 군하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과거 화산 봉우리 위에서 철건문의 장문인이었던 옥진자가 목상 도인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일이 생각났다. 옥진자는 간음을 하거나 노략질을 하기도 하는 등 못된 짓을 마구 해대고 있었다. 그 당시 철건문은 문화재자가 적어 강호에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고 옥진자는 별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나이 어린 제자가 경박스러운 데가 있어 만약 올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옥진자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크게 잘못된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그녀가 갑자기 근심의 빛을 띄우는 것을 보았으나 그녀가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그녀가 천지회의 군웅들이 무공이 약하지 않으나 그녀의 무공이 회복되지 않아 천지회의 고수들과 상대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는 전공자의 목숨을 구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아가는 채타고 혀를 찼다. 또 터무니없는 소리. 전공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기게 될 텐데 그대가 나서서 목숨을 구한다니 무슨 소리지? 아가가 막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꽉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극상의 장포가 어느덧 한 조각 찢겨나가게 되었다. 정극상은 크게 노해서는 더욱더 빨리 손을 썼다. 그렇게 되자 찍찍찍하는 소리가 연달아 있는 가운데 풍제 중의 10개의 손가락은 마치 무쇠 갈고리처럼 그의 장포, 내 바지를 한 조각씩 찢어냈는데 그 힘의 안배는 적절하기 이를 데 없어 정극상의 근육에는 조금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정극상은 다시 몇 번 더 옷을 찢기면 몸뚱어리가 벌거숭이가 될 판이라 놀람과 당황함에 몸을 돌려서는 도망을 치려고 했다. 이때 풍재중은 두 팔을 구부리더니 두 손과 팔굽을 어느덧 그의 가슴팍 앞에 갖다 대었다. 정극상은 급히 뒤로 물러나며 주먹을 내질렀다. 그 순간 손목이 바짝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풍재중의 왼손이 어느덧 그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은 그의 왼손을 잡는 것이 아닌가. 풍재중은 그의 몸뚱어리를 획하니 내던지며 말했다. 밖에나. 한번 내동댕이 쳐지자 정극상은 7, 8장이나 날아가게 되었다. 현정 도인은 경신법을 전개해서는 쫓아가며 고개를 쳐들고 부르짖었다. 고 형제, 자네가 대신 나서게. 고원초는 즉시 달려나왔다. 번강, 서천천, 관한기 등은 재미있다고 느끼는 듯 다투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현정 도인이 정극상을 받아들더니 다시 내던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마침 알맞게 고원초가 달려와서 정극상을 받아들었고 재차 수장 밖에 서천천에게 내던졌다. 이 사람들의 팔힘에는 강약의 구분이 있었고 경신법에도 높고 낮음이 있었다. 따라서 사람을 던질 때 혹은 멀리 떨어지거나 혹은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 달려갈 때 혹은 빠르고 혹은 느리기도 했다. 정극상은 허공에서 수십 장 밖으로 날아가게 되었으나 시종 땅에 떨어지지를 않았다. 천지회의 군웅들은 각기 자기의 장점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때서야 그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관한기는 팔힘이 엄청나 먼저 정극상을 하늘 위로 4, 5장이나 높이 던졌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떨어질 무렵 두 손으로 그의 등을 밀었다. 두 팔로 밀어내자 정극상은 마치 구름을 뚫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높고 멀리 그리고 보다 힘차게 날아가게 되었다. 위소보는 너무나 기뻐서 박장대소를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가 어느덧 그의 뒤통수에 알밤을 한 대 먹인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가는 놀람과 분노에 뒤얽혀서는 급히 말했다. 그들이 그를 잡아갔어요. 그대는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구하도록 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은 전공자와 아무런 원한이 없고 사부님께서도 장난을 칠 뿐이라고 했는데 그대가 왜 안달이 나서 그러시오? 아가는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를 잡아가서는 100만 양의 은자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다고 했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전공자의 집에는 은자가 많아서 300만 양이고 400만 양이고 내놓을 수 있는데 100만 양의 은자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아가는 오른발로 땅바닥을 힘주어 구르며 말했다. 아, 그대는 눈이 없어요? 그는 저 강도들에게 고통을 당해 반쯤 죽어가고 있잖아요. 위소보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그대가 나보고 저 사람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거야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마누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오. 아가는 노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녀는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다. 정극상은 사람들에게 받아 안겼는가 하면 다시 내던져지곤 했는데 그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것 보시오. 그대들은 빨리 돌아가서 은자를 가지고 보구산으로 와서 사람을 되찾아가도록 하시오. 우리들은 이 녀석의 목숨을 해치지는 않겠으나 매일 300대의 곤장을 안기겠소. 은자가 하루라도 일찍 도달하게 된다면 그는 300대의 매를 덜 맞게 되는 것이며 열흘이 늦어지게 된다면 3000대의 곤장을 더 얻어맞게 될 것이요. 아가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급히 말했다. 들어봐요, 들어봐요. 그들은 매일같이 그에게 300대의 곤장을 때리겠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대만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어서 한 달 안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매일 300대라면 설사 2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2개월은 60일이니 368이라 1만 8천 대에 지나지 않는데. 아가는 말했다. 아, 아니에요. 1만 8천 대란 말이에요. 그대라는 사람은 정말. 위소보는 웃었다. 나는 산술에 있어서 별로 뛰어나지 못하오. 1만 8천 대를 맞게 된다면 그는 엉덩이로 매를 맞는 무공을 절정에 이를 정도로 연마할 수 있겠군. 아가는 극도로 분에 차서는 그의 손을 와락 뿌리치며 말했다. 다시는 그대를 상대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화가 나고 다급해져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좋아. 울지 마시오. 내가 방법을 강구해보리다. 하지만 내가 조금 전에 제의한 조건에 대해서 그대는 억지를 쓰지 마시오. 아가는 말했다. 그대가 빨리 그를 구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요. 위소보는 그녀가 그저 얼렁뚱땅 얼버무리려고 하는 수작이며 정말 그녀가 자기에게 시집오겠다는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말했다. 나는 그대를 위해서 끓는 물속이 아니라 타는 불길 속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소. 그러나 이후 그대는 다시 나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해야 하오. 아가는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빨리 가요, 빨리 가.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녀의 눈초리는 위소보에게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다. 그저 멀리 정극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극상의 두 손은 이미 뒤로 묶여서는 사람에게 안겨서 말등에 태워지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들은 정극상을 데리고 떠날 것 같은지라 다급한 김에 그녀는 다시 손을 뻗쳐 위소보의 등을 밀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욕을 했다. 제기랄, 내가 만난 아름다운 여자들은 언제나 나에게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빈단 말이야. 나야말로 이런 억울한 노릇에 익숙해졌으니 그야말로 억울함을 참아내는 재간에 있어서 나는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나가며 부르짖었다. 이것 보시오, 이것 보시오. 보구산의 대왕 불초가 할 말이 있소이다. 군웅들은 이미 그가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던 터라 즉시 모두 몸을 돌렸다.
고원초는 말했다. 소영제, 그대는 무슨 할 말이 있어?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들은 어째서 그를 잡아가시는 거요? 고원초는 말했다. 우리 산채에는 형제들이 많은데 양식이 모자라오. 오늘 그를 잠시 가두어서 그의 아비에게 100만 양의 은자를 빌리고자 하는 것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100만 양의 은자라면 그까짓 것 조그만 일이 아니겠소? 내가 그대들에게 빌려주도록 하지. 고원초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소영제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무엇을 믿고 그와 같이 큰 소리를 치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나의 이름은 위소보라고 하오. 고원초는 아이쿠 하는 소리를 내고 폭언을 하며 절을 하더니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알고 보니 소백룡이 영웅이시군요. 그대가 만주 제1용사 오배를 죽이고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들은 무척 우러러보던 터인데 오늘 이렇게 귀하를 만나보게 되었으니 실로 영광스럽기 짝이 없소이다. 번강 등은 일제히 공손하게 절을 했다. 위소보는 폭언을 하고 담례한 후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고원초는 말했다. 위 영웅의 하늘과 같은 체면을 봐서 우리들이 이 녀석을 놓아주리다. 100만 양의 은자도 감히 달라고 하지 않겠소이다. 서천천은 몸에서 2개의 커다란 원보를 꺼내 2손으로 공손히 받치며 말했다. 위 영웅, 길에서 만약 노자가 부족하다면 이곳에 100냥의 은자가 있으니 먼저 거두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정말 고맙소. 그는 원보를 거두어 몸을 돌려 뒤따라온 아가에게 건네주었다. 아가는 이 소학인의 명성이 이토록 드높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던 터라 천만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흉신악기와 같은 강도들이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마치 부하가 바로 위의 상관을 대하듯 하니 그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소학인이 바로 실제로 이들 대강도들의 바로 위의 상관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대강도들이 그저 재미삼아 일부러 위소보의 호의를 사느라고 한 토막의 연극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이어 전공자가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하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풍재중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잠깐 위 영웅. 그대가 오배를 죽인 데 대해서 우리들은 매우 탐복하고 있소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니 그대가 진짜 위 영웅인지 아니면 그 어르신의 대명을 사칭하여서는 밖에 나와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위소보는 말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구려. 귀하는 어떻게 해야만 믿을 수 있겠소? 풍재중은 말했다. 불초는 당돌하나마 위 영웅에게 3초의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만주의 제1용사마저도 그대의 손 아래 죽어갔으니 귀하의 무공은 자연 뛰어날 것이 아닙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번 시험해보면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즉시 말했다. 좋소. 우리는 그저 초식을 시험하되 손이 몸에 닿는 것으로 멈추어야 할 것이오. 풍재중은 말했다. 그렇토이다. 위 영웅께서는 손에 사정을 두시어 이 몸이 중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위소보는 속으로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 풍형은 언제나 말이 없고 과묵한 편인데 연극은 정말 그럴싸하게 하는구나. 그는 말했다. 노형은 너무 겸손한 말씀을 하지 마시오. 어쩌면 내가 그대의 적수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오. 그는 왼손의 손가락을 슬쩍 쳐들며 오른손을 날렵하게 후려치듯 앞으로 뻗쳐내었다. 그런데 반자 정도 뻗쳐내면서 손을 한 바퀴 빙글 돌리며 비스듬히 후려치던 것을 오히려 걷어내는 신용을 하였다. 이것은 바로 진관이 펼쳐 보인 반야장 가운데 1초인 무색무상이었다. 풍재중은 견문이 무척 넓어서 부르짖었다. 정말 묘하군. 이것은 반야장법 가운데의 절초로서 무색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는 손을 뻗쳐서는 받으려는 순간 뒤로 몸을 벌렁 젖히면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하였다.
위소보는 손에 반푼의 내력도 없었던 참이라 웃으면서 말했다. 귀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것은 무색무상이라는 1초 이외다. 그는 곧이어 왼손을 비스듬히 쳐들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해서 내려치려다가 갑자기 5손가락을 갈고리처럼 해서 몇 번 휘둘렀다. 풍재중은 큰 소리로 말했다. 대단하시군. 또 반야장의 신공인데 이것은 영추천경이라는 1초구려. 그는 몸을 반쯤 웅크려서 마보의 자세를 취하고는 2손가락 끝이 미미하게 부딪히는 순간 즉시와 하는 큰 소리를 내지르며 뒤로 급히 3번 곤두박질 쳤다. 그는 제주를 넘을 때 내력을 암암리에 돋웠다. 그리하여 자세를 가다듬고 서게 되었을 때는 온 얼굴이 그만 시뻘겋게 변해 마치 17, 8대접의 독한 술을 마신 것처럼 되어서는 몸을 몇 번 휘청거리다가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안 돼오. 겨루지 않겠소. 탄복했소이다. 위 영웅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오. 위소보는 2손을 맞잡아 보였다. 노형께서 양보해 주셨으니 고맙소이다. 그 말을 하면서 연신 그에게 눈을 껌뻑거렸다. 풍재중은 매우 그럴싸하게 행동했으며 얼굴에는 다시 의기소침해하는 표정을 짓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도 어느 정도 충심으로 탄복했다는 빛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서천천이 성큼성큼 다가서더니 말했다. 위 영웅의 무공이 놀랍구려. 정말 명불허전이오이다. 불초가 몇 수 가르침을 받을까 하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그는 당장 달려들어서는 2손을 교차하며 한 손으로는 그의 왼쪽 가슴팍을 비틀고 한 손으로는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으려 들었다. 이것은 바로 소림파의 상승 무공인 염화금나수 가운데 1초였다. 서천천은 그의 1초의 금나수법이 매우 고명한 것을 보고 암암리에 탄복했다. 위 향주는 정말 총명하기 이를 데 없구나. 무공을 배우자마자 매우 신속한 진보를 했구나. 그러나 그는 위소보가 손을 쓰는 초식은 그럴싸했으나 기실 내력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설사 그에게 잡혔지만 역시 아무런 손상도 입을 수가 없었다. 서천천은 체구가 왜소했으며 그의 특기는 바로 경쾌하고 교묘한 경신법과 금나수법이었다. 그는 즉시 자기의 재간을 펼쳐서는 위소보와 대결을 하기 시작했다. 몇 초가 지난 이후에 2 사람은 서로 2손을 잡고 비틀어대었다. 그러다가 서천천은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손을 맥없이 아래로 떨구면서 마치 관절이 비틀어진 것처럼 가장을 하며 말했다. 매우 탄복했소이다. 그는 2걸음 물러나 왼손으로 자기의 오른손을 받쳐들고 살짝 뽑았다가는 뒤밀어 관절을 똑바로 맞추는 신용을 했다. 이 관절을 되박는 수법은 원래 금나수 가운데의 상승 무공이었다. 곧이어 번강, 현정, 도인, 이력세 3사람이 일일이 나서서 도전을 했다. 위소보가 펼치는 것은 모두 다 진관에게 전수받은 상승의 초식이었다. 번강 등 3사람은 모두 3, 4초나 7, 8초에 물러섰다. 고원초는 낭낭히 말했다. 오늘 위 영웅의 교묘한 무예를 구경하게 되어 시야를 크게 넓혔으며 소인 등은 탄복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훗날 위 영웅께서 보구산을 지나시게 된다면 아무쪼록 밉게 보지 마시고 또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산 위로 올라와서 며칠 묵고 가주십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기회가 있다면 패를 끼치겠소이다. 군웅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더니 말을 끌고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을 밖을 다 나가서야 겨우 말에 올라탔다. 그들은 놀랍게도 감히 위소보 앞에서 말을 타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위소보를 공경한다는 뜻이었다. 아가는 끝내 승복하고 말았다. 이 소화기는 원래 무공이 고강하구나. 매번 나에게 지는 척 가장을 한 것은 일부러 나에게 양보를 했던 것이었구나. 일이 이렇게 되자 정극상은 부득이 위소보에게 다가와서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